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된 평범한 30대 직장인 며느리입니다. 저희 부부는 같은 회사에서 동료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몇 달 전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남편의 동생, 즉 저희 아가씨가 제대로 취업 준비를 해보겠다며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지낼 곳이 없다고 해서 저희 부부는 취업하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누구보다 응원하고 잘 챙겨줬습니다. 처음 아가씨가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취업 준비 모임도 꾸준히 나가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보려나 보다 하고 기특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딱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아가씨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통화를 하다가 늦게 잠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 모임에 나간다고 하면서 매일 술을 마시고 취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방 청소는커녕 기본적인 정리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가씨가 밥을 먹고 싱크대에 쌓아놓은 그릇들이 그대로 있거나 어떨 때는 식탁을 정리하지 않아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안이 점점 지저분해지는 걸 보고 남편도 처음에는 좋게 타일렀지만 아가씨는 남편이 뭐라고 하든 들을 생각은 않고 오히려 화만 냈습니다. 남편과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가씨에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도 아가씨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저희와 갈등만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가씨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폭발했습니다. 저희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집안에는 아가씨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부엌에는 먹고 치우지 않은 그릇들과 식탁에는 음식 찌꺼기들이 묻어 있었고 거실에는 아가씨가 택배를 시킨 후 정리하지 않은 택배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방에서 저희가 온 줄도 모르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죠.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이 아가씨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네 집이야?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좀 치워놔야 할 거 아니야? 하고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아가씨는 게임하다 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오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남편은 아가씨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 화가 나서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네가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데? 너 이제 어린애 아니야. 다 큰 성인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 거야? 정신 좀 차려. 하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격양된 목소리에 아가씨도 지지 않고 오빠가 뭘 알아? 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왜 나한테만 그래? 오빠는 집도 있고 결혼도 했으니까 배부른 소리 하는 거지.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둘은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졌고 고성이 오가며 집안에 찬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깊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섰고 아가씨는 방 안에 홀로 남아 씩씩거리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가씨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바로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저희 부부와 다툰 내용을 전부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고 계속 정말 미안해. 서연이가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예민해서 그런가 봐. 너네가 조금만 더 참고 잘 해줄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딸인 아가씨가 안쓰러워서 차마 뭐라고 하지도 못하시면서도 저희 부부에게는 죄인이 된 것처럼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 시어머님이 안쓰럽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식 문제로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남편과 싸우고 나면 며칠 동안은 다시 정신을 차린 듯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주 가끔은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려나 보다 하고 희망을 가졌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면 아가씨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반복에 저희 부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아가씨는 돈 문제로도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정장 살 돈이 필요하다,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해야 한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남편이나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돕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몇 번 도와주었지만 아가씨의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 보니 더 이상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단호하게 면접에 필요한 비용은 알아서 해결해라 라며 돈 주는 것을 거절하자 아가씨는 곧바로 시어머님께 연락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도와주지 말라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매번 저희 몰래 아가씨에게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돈 문제보다도 저희를 더 속상하게 만든 것은 아가씨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면접 준비에 필요한 옷을 사고 머리를 하는데 사용했다면 저희도 안심했을 텐데 아가씨는 시어머님께 받은 돈을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비싼 음식을 사 먹는 데 탕진했습니다. 심지어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거액을 쓰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님께 받은 돈을 생각 없이 막 써버리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허탈함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어렵게 마련해주신 돈을 저렇게 헛되이 쓰다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어머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려웠고 저희 부부만 속을 끓였습니다. 아가씨의 무책임한 행동과 돈 문제까지 겹치면서 저희 부부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가씨의 생활 태도는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돈마저 헛되이 써버리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의 참을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출장을 가게 되어 일주일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가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남편은 아가씨에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야 해. 너 혼자 있어야 하니까 제발 집 정리 좀 잘해놓고 있어줘. 부탁 좀 할게. 하며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용돈까지 쥐어줬죠. 아가씨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몇 번의 당부와 용돈까지 줬으니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 부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절망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역한 냄새가 풍겼고 주방 싱크대에는 몇 날 며칠 쌓인 설거지 더미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치우지 않아 썩은 음식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가씨가 먹다 남긴 치킨과 빈 술병들이 널려 있었고 거실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밤새 게임을 한 듯 컴퓨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집안 곳곳에 흩어진 쓰레기와 정리되지 않은 아가씨의 흔적들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가 집을 비운 일주일 동안 아가씨는 저희의 부탁은커녕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그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저희 부부의 머릿속을 동시에 스쳤습니다. 남편은 곧장 아가씨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씨는 헤드폰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어 저희가 온 줄도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아가씨의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이게 뭐야? 아가씨는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따 치우려고 했어. 근데 컴퓨터는 왜 꺼? 나 하고 있었잖아. 아가씨는 저희가 화난 것보다 남편이 컴퓨터를 꺼버렸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인내심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가 네 시중 들어주는 사람으로 보여? 우리가 부탁까지 했는데 어떻게 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저는 남편 뒤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화만 내는 아가씨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 역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나서서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최소한 자기가 먹고 쓴 건 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맨날 술 마시고 게임만 하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죠? 그렇게 살 거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린 아가씨가 취업 준비한다고 해서 있으라고 한 거지. 아가씨 놀고 먹으라고 지내게 해준 게 아니라고요. 저 역시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저희 두 사람이 동시에 쏟아내는 말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갑자기 둘이 왜 이러는데? 왜 갑자기 사람을 몰아가냐고! 하며 저희를 비난했습니다.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좋게 이야기했어. 그때마다 네가 어떻게 반응했어? 짜증내고 화내고 문 닫아버렸잖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아가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건 오빠랑 새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화내서 그런 거잖아.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고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진정이 된 후 남편과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상의 끝에 아가씨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부부와 아가씨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씨를 내보낸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놀라고 걱정하셨지만 저희는 아가씨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끊고 아가씨의 짐을 모두 정리해서 문 밖에 내놓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 짐이 왜 여기 나와 있어? 오빠, 새언니, 문 열어봐. 비밀번호도 바꾼 거야? 아가씨는 문 앞에 놓인 자신의 짐을 발견하고 화가 난 듯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는 문을 열었고 아가씨는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짐을 왜 내놓은 건데? 아가씨가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가씨를 무덤덤하게 바라보며 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 딱 한 달치 고시원 방세만 넣어놨어. 아가씨는 돈 봉투를 보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시원? 지금 나보고 고시원에 가서 살라고? 남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건 너한테 더 이상 도움도 안 되고 우리도 힘들기만 해. 이제 내가 혼자 힘으로 일어서야 할 때야. 이번 달은 이 돈으로 방 구하고 앞으로는 네가 일하고 네가 벌어서 살아. 아가씨는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빠랑 새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남편은 아가씨의 말에 미동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가서 다 일러.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해서 일자리 찾기 전까지는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가씨는 남편의 단호함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짐 가방을 끌고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아가씨와의 동거는 비극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가씨가 가고 나서 몇 시간 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매우 불안하고 떨렸습니다. 아가, 서연이한테 계속 전화가 온다. 안 받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지? 시어머님의 안쓰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단호해야 아가씨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아가씨가 어머니께 계속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집에 찾아가려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해도 절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시어머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가씨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단호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희도 아가씨가 안쓰럽죠. 하지만 아가씨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다 큰 성인이고 이제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해요. 계속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감싸면 아가씨는 평생 그렇게 의존적이고 책임감 없이 살아갈 거예요. 힘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스스로 발버둥 치고 부딪혀봐야 세상 사는 법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마음 아픈 거 저희도 알아요. 자식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하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자꾸 도와주시면 그건 아가씨를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길이 될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모른 척 하셔야 해요. 전화가 와도 찾아와도 받아주시면 안 돼요. 돈도 절대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그래야 아가씨가 정신을 차릴 거예요. 어머니께서 강해지셔야 합니다. 시어머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깊은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자식에게 모질게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플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가씨는 저희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빠랑 새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엄마도 연락을 안 받는 거야. 나는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쫓아낼 수 있어? 우리 가족 아니야? 원망 섞인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 저희 부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가씨에게 끌려다니거나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면
결국 아가씨는 또다시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잃고 말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가씨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를 위해서도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아가씨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가씨도 언젠가는 저희 마음을 이해하고 이번 일을 발판 삼아 멋지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